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보편적인 아름다운 향기라는 이름으로 목사님의 설교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어른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기원드립니다. 찬양을 너무 흥겹게 듣다가 제가 이게 나와야 될 타이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맡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배고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 가난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억압받고 폭력당하는 아이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꿈을 꾸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돌보심이 있고 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결국 냄새 관련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냄새를 맡고 계신지요? 무슨 냄새가 나요? 성가대의 찬양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제 오랜 신앙의 선배들, 장로님들과 근사님들의 간증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향기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향기가. 마치 향수를 그냥 드럼통으로 뿌려놓은 것처럼 이 교회 전체가 온통 향기로 가득 찼다는 그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맡아보신 분 계셔요? 아마 저희 손 들었죠? 계십니다. 인공적인 향수는 예배 때 나는 그 향기와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김해 대동이라는 곳에 김춘자라는 성도가 있었지요. 그 성도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늘 앉아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는데 1950년, 60년대 경이니까 지금 6, 70년 흘렀으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때는 10몇 살 된 앳된 그 소녀였는데 유명한 목사님의 부흥회를 어떻게 소식을 접해서 참석을 하고 그날 안수받고 나왔어요. 걷게 되었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녀는 그 부흥회 때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어요. 맡았고 그 목사님이 사용하신 그 손수건,
선물로 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늘 품고 간직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거기에 자기 동네에 그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집에 무슨 그 당시 무슨 향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다 외제죠. 어디 외대 향수를 어디다가 이 여자가 어디 뿌려놨나? 이럴 소리를 계속 들었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이 사실입니다, 사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성경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고 예배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녀는 운 좋게 그렇게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그 손수건을 간직하고 그런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떤 사람은 맡고 왜 어떤 사람은 맡지 못하는가. 참으로 신기한데요. 우리 여기 초등부 학생이 있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냄새 좋은 향기를 맡고 악취와 이 향기를 왜 구분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평상시에는 그냥 향기와 악취를 그냥 자연스럽게 맡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효창공원을 산책하다 보면은 그 잔디 깎는데 그 풀냄새가 정말 진동을 하면은 그 풀냄새 맡으면 어때요? 상큼한 것이 우리 스트레스를 그냥 일시에 해소해 줍니다. 산에 가면은 산내음이 나죠. 그 싱그러운 풀잎들의 나뭇잎들에서 나는 그 향기로운 산내음. 그리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우리 남전도들 월미도 강화도 갔었는데 그 가니까 딱 내리니까 이 바닷가에 갯내음이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런 냄새 자연적인 이 향기를 맡을 때 우리의 그 몸의 그 스트레스는 일시에 풀려나갑니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좋은 향기와 악취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 엽기적 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보셨죠? 보셨어요? 엽기적 김밥. 어떤 김밥이에요? 사람의 그 겨드랑이 땀으로 비벼서 만든 김밥이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린대요. 이 일을 어째 살다 보니 별의별 걸 다 보고 어째 이래요? 그 김밥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겨드랑이 땀으로 비벼서 만든 김밥이야. 참으로 엽기적이죠. 이런 엽기적인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전혀 근거가 없지가 않아요. 근거가 없죠. 잘 들어보세요. 거의 많은 동물들은 냄새로 정보를 취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해내고 그리고 상대방의 상태를 알아냅니다. 여기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개들을 산책을 시킬 때 어때요? 산책을 시키면 개들이 오줌을 싸서 군데군데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개들이 뿌려놓은 그 오줌 냄새를 맡아요. 맡으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마치 아침에 조간신문을 펼쳐들고 유서를 접하듯이 그들은 냄새를 맡으면서 상대방의 암컷인지 수컷인지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개 종류인지 품종인지를 알게 된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냄새 맡는 게 오줌 냄새 맡는 게 마치 우리가 조간 신문을 들고 유서를 보는 것과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이 코가 엄청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 이 개가 싸나운지 어떤 성격인지까지도 파악을 한다 그래요. 결국은 이 개들은 보면은 그 냄새로 인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개 품종 중에 블러드 하운드라는 개 품종이 있어요. 막 잠오죠. 지금 모든 것이 저 개는 쭉쭉 늘어져요. 막 쭉쭉 늘어져서 저 개만 보면 같이 그냥 자고 싶을 정도로 쭉쭉 늘어지는데 저 이유가 있어요. 블러드 하운드가 저 쭉쭉 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저게 피부가 늘어져 가지고 공기 중에 떠도는 그 냄새 분자들, 입자들이 도망을 못 가게 가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개는 세상에서 가장 냄새를 잘 맡는 개입니다. 최고로 잘 맡는 개인데 공기 중에 있는 그 입자들의 냄새를 맡기 때문에 실종된 사람도 찾아내요. 공기 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종된 사람을 찾을 때 저 개를 데리고 옷의 냄새를 맡고 이제 찾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은 여전히 그 고유한 냄새를 풍기고 또 거기서 정보를 취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라이얼 와슨이라는 동물 행동학자에 의하면 인간도 처음에는 이런 고유한 냄새를 서로 풍기고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 교환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되었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제 공공장소에서 인간 고유한 냄새를 풍기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공공장소에서 인간 고유한 냄새를 풍기면 이제 죄악시되고 있죠. 죄악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는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기도 해요. 사실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져 있죠.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기생충 영화 아마 1000만을 넘은 영화라서 뭐 거의 우리 인구의 5분의 1은 봤다고 봐야 될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박 사장, 부잣집의 박 사장과 그 아내 영교의 대화예요. 대화인데 그 배경이 지금 그 박 사장의 기사가 누구예요? 송강호 기택이죠, 기택. 송강호는 어디 살아요? 집이 반지하방에 살죠. 반지하방에 살면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꿉꿉하고 곰팡이 잘 썰고 옷이 잘 말라요? 안 마르죠. 소독하려면은 그 지하 창문을 열어놔요. 그 소독약이 자기 방에 들어오게.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곰팡이 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를 부잣집 사람들은 맡는 거예요. 그 지하 냄새라고 그래. 쾌쾌한 뭐 이상한 냄새, 뭐 무말랭이, 뭐 행주 삶는 냄새. 저렇게 해서 이제 둘이 침대 위에서 아내하고 남편이 부잣집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어요? 송강호 기태기가 듣죠. 어디서 들어요?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결국은 냄새는 가난한 놈, 빈자들의 냄새, 지하철 냄새, 곰팡이 썩는 냄새. 이렇게 이제 이 냄새에 대한 나쁜 인식이 이제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 부자 냄새하고 빈자의 냄새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우리 사회적 인식과 현상을 이제 꼬집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열악한 환경 조건에 살면은 실제로 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씻지 못하고 있는데 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냄새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말조심을 해야 돼요. 나중에 기태기가 그 침대 밑에서 저 모멸감을 느끼고 안 그래도 반지하에 살면서 열등감에 꽉 차 있는 사람인데 그 냄새로 저렇게 모멸감을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 부자에게 험한 짓을 하게 되잖아요. 험한 짓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고 옆에 누가 좀 냄새 난다고 해서 냄새 난다는 얘기를 하면 상당히 상대방에게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모멸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열악한 환경 조건 외에 실제로 인간이 이제 이 뭐 기생충은 보면은 환경 조건에서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나는 냄새고 실제로 인간이 이제 풍기는 고요한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냄새들이 있는데 사춘기 남자 아이들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말 안 해도 알죠? 이제 다 웃으시잖아. 사춘기 전까지는 냄새가 좋아요. 애들이 땀을 흘려도 아이 냄새가 나. 아이 냄새. 저도 그 우리 아들 녀석이 그 냄새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릴 때는 땀을 흘려도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딱 사춘기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은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험한 말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험한 말을 하시면 안 돼. 호르몬 변화 때문에 성장기에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고 아무튼 인간이 고유하게 풍기는 그런 냄새가 있는데 연구를 해봤는데 이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체취 이거 제가 말을 잘못하면 또 인종차별 이런 말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체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이는 뭐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유럽 사람이래요. 그 다음이 일본 사람이고, 그 다음이 중국 사람이고, 냄새가 가장 안 나는 민족이 누굴까요?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 이 피부에는 아포크린이라고 있는데, 이 아포크린이 땀이 나면서 거기에서 고유한 체취가 나오면서 박테리아가 그걸 분해하면서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에게는 이 아포크린이라는 땀샘이 가장 적다고 해요. 특히 겨드랑이 한국 사람은 적다고 해요. 그래서 냄새가 덜 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냄새가 덜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향수를 엄청 뿌리는 것 같아요. 향수. 좋은 냄새가 나는데도 향수를 많이 뿌리는데 이 향수를 뿌리는 것이 우리 고대 원시 시대 때 생활 방식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우리가 이 냄새 기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개처럼 냄새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 교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태 그리고 그걸 다 아는 거죠. 아는 건데 그게 이제 점점 태화돼서 사용을 안 할 뿐인 거죠. 안 할 뿐인데 지금 향수를 뿌리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향수를 뿌려서 원래 인간 고유한 냄새를 풍기는 게 이성을 유혹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향수를 뿌리는 것도 물론 냄새 제거도 있겠지만은 냄새도 나지 않는데도 그걸 뿌린다면은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아무튼 이 페로몬 인간이 고유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이게 페로몬 화학물질이에요. 페로몬인데 저 페로몬은 운반하다와 자극하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으로 자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분비해서 냄새를 나게 하니까 그래서 페로몬이에요. 운반하다와 자극하다의 그리스도의 합성어인데 저는 이 페로몬이 뭐 동물이나 곤충에게만 있는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들 소설 중에 이거 유명한 소설이 있죠.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작품이 있죠. 그거만 한번 읽어보신 분이 저는 그거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너무
신선해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개미 그 내용에 보면은 그 개미들이 의사소통할 때 뭘 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 페로몬을 페로몬. 딱 어떤 상황이 지금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페로몬을 딱 분비를 하면은 정보를 딱 교환하고 몇 미터쯤 지금 군사는 몇 명 정도 지금 그들이 어떤 무장 상태로 우리를 침투해 온다. 이런 것까지 정보를 다 교환하는 거예요. 이제 페로몬이.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인간도 저런 페로몬을 처음에는 저렇게 분비하면서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은 이제 대화돼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무의식적으로 저 페로몬을 지금 분비하고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인간의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치과를 좋아하는 이유가 10년째 지금 잇몸 치료를 하고 있어요. 10년째. 잇몸이 약해서 치아 교정을 하고 치아 또 뽑았다가 또 임플란트 하고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데 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되는데 치과에 이제 사람들을 대기하는 사람들을 두고 연구를 하나 해봤습니다. 그 남자 호르몬 중에 안드로스테놀이라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남자 호르몬 그러니까 아이고 냄새나 이런 상상력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저 호르몬은 냄새가 안 나요. 저 무치. 저걸 이제 그 자리에 치과 자리에 뿌려놨어요. 안드로스테롤을 치과 자리에 뿌려놓고 며칠 동안 환자들의 동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환자들이 그 안드로스테롤을 뿌려놓은 곳에 계속 많이 앉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려놨는데 여성 환자들이 그쪽으로 앉기를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이 안드로스테놀은 사향성 호르몬일 가능성이 높다. 사향성 그러면은 아주 진한 냄새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냄새 그러면 땀 냄새, 악취만 생각하는데 이런 냄새에도 우리가 발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영국 하필드 칼리지에서 남성 호르몬 안드로스테롤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걸 이제 그 기숙사, 지금 우리 대학생들 여기 있는데 멀리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1학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수 목걸이를 제작해서 밤새 착용하고 자게 했어요. 그 특수 목걸이에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스테롤을 뿌려놨어요. 뿌려놓고 이제 밤새 착용하고 자게 했는데 평상시 낯선 남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던 그 여학생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낯선 남학생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하고 대화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대면한 그 남자 학생들에게도 친근감 있게 대하더랍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인간도 무의식 중에 이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분비를 하는데 분비를 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걸 맡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스크린을 보면 미국 테네시주의 한 연구자가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은 일주일 동안 이제 태어나고 생후 일주일 동안 모유 수유를 하고 아이를 분리시켰어요. 아이와 엄마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아이가 입었던 그 옷 천조각을 찢어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갖다 주고 냄새를 맡게 했더니 80%가 자기 아이의 옷 냄새를 찾아냈어요. 80%. 나머지 20%는 뭐 스트레스가 많았든지, 뭐 코에 이상이 있든지, 뭐 코로나에 걸렸나, 뭐 냄새를 못 맡았든지,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한 절개하고 단지 2시간 동안만 모유 수유를 해서 단지 2시간. 그리고 나서 아이와 엄마를 분리시키고 난 후에 그 아이가 입었던 옷 1000조각을 찢어서 엄마에게 냄새를 맡게 했더니 65%의 엄마가 자기 아이의 냄새를 구분해냈어요. 참으로 놀랍죠. 참으로 놀라운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라이얼 왓슨이라는 그 동물 생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2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첫 번째는 유전적 유사성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냄새를 맡는다. 달리 말해서 어머니는 아이를 통해서 자기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자기 냄새를 맡는다. 두 번째는 아이의 냄새가 어머니의 뇌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키우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미 자기 아이의 냄새를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유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동물 행동학자 라이얼 왓슨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유전적 유사성이건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건 간에 이 냄새라는 것이 우리 뇌에 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장. 우리는 이미 그 냄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여하는 기관이 바로 야콥석 기관이에요. 야콥석 기관. 다음 8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야콥석 기관은 코 안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 우리 인간이 원시 시대 때, 고대 사회 때 앞서 말했던 그 페로몬을 발산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작동하던 그런 기관이에요. 이 야콥석 기관은. 그래서 무의식적 그 냄새를 맡기도 하지만은 그 맡은 냄새를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냄새를 맡기도 하는데 저 야콥석 기관은 인류가 태초부터 맡아왔던 그 냄새에 대한 정보와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냄새를 맡으면 어떤 냄새라는 것을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제 야콥석 기관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퇴화했지만은 앞서 말했던 그 목걸이 실험, 그리고 치과 자리 실험, 그리고 우리 엄마와 아이의 실험, 이걸 통해서 이 야콥석 기관이 여전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그 라이얼 왓슨은 코라는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이 야콥석 기관이에요. 이 야콥석 기관이 이제 인간이 분비하는 그런 고유한 냄새, 사양성 호르몬 같은 그 페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맡는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봤듯이 무의식적으로 맡고 있고, 또 하나의 강조점은 인류 시작 때부터 그 생존을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 교환을 해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냄새를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냄새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이제 4장을 지금 쭉 했는데요. 결국은 앞서 말했던 그 엽기 김밥이 이제 왜 불티나게 팔리는지 설명이 됐죠. 왜냐하면 겨드랑이에서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 페로몬이 나와요. 페로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 김밥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땀 냄새, 악취가 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전혀 냄새 없어요. 무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그 호르몬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묻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콥서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 엽기 김밥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이 좀 된 것 같고요. 이는 신문에 안 나옵니다. 제 설교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야콥성 기간은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가 생존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 교환을 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있었던 그런 냄새까지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것이 유익한 냄새고 어떤 것이 불리한 냄새인지를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맡는 사물의 냄새 그리고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냄새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그런 마음 상태와 심리 상태와 행동 상태의 냄새도 맡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5장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라이얼 왓슨의 코라는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어떤 정신질환자를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이 정신질환자가 오히려 그 의사 선생님의 심리와 정서와 생각과 마음을 읽고 있더랍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질환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질환자인데 이 정신질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 정서, 생각, 의도를 다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냄새를 맡아서. 그런데 냄새가 나지 않는데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 이 야콥서 기간은 사물과 호르몬 냄새뿐만 아니라 마음과 심리와 정신과 행동의 냄새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책에서 읽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단지 그냥 냄새만 맡는다면 이해를 했을 텐데 인격적, 영적 냄새까지도 맡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각처에 나타내고 맡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이 아니고 부흥회 때 예배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성현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혹은 곧 이렇게 세상을 떠나실 때 성현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고 그래요. 그 성시메온이 돌아가실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할 데 없이 온 방에 향기로운 냄새가 떠돌았다. 또 성 페트릭이 세상에 떠날 때 그의 시신에서 달콤한 향기가 진동을 했다. 그 손수건에서 목사님이 사용했던 손수건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성현들의 물품에서는 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부흥회 당시 목사님이 사용하던 손수건의 향기가 진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성현들은 죽음에 임박할 때 성현들이 사용했던 그 물품에서는 향기가 진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이 있죠. 누구예요? 마리아. 우리 누가 대답했어요? 우리 학생? 예, 훌륭합니다.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를 준비할 때 뭘로 준비했어요?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닦았죠.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신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그 사양성 호르몬 안에 이 유향과 같은 성분의 냄새가 있다고 해요. 우리 인간 안에. 그래서 착한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취를 풍기죠. 우리 뭐라고 그러죠? 나쁜 놈들 보면 저 썩을 뭐뭐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인들이 모여 있을 때는 뭐가 나요? 썩은 구린내가 나요. 구린내.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모여 악한 짓을 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기 구린내가 난다. 구린내.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부패. 그러죠?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냄새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하는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있다고 하는데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영적, 인격적 냄새가 있어요. 우리 이 야콥석 기관은 코 안에 있는데 이 조그만 아주 기관인데 이 영적 사물의 냄새뿐만 아니라 영적, 인격적 냄새도 알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요. 라이엘 와서는 실제로 향수는 종교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게 구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향기로운 유향으로 다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해라, 성별시켜라 그러셨죠.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수의 시작은 종교예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신의 향기로부터 시작된 게 향수예요. 그렇게 라이얼 와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 직접 냄새를 맡아서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를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나쁜 냄새와 좋은 냄새를 구분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9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저의 은사 목사님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심신상골의 한떨기 향기 나는 백합화 같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을 하고 그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발산하는 사람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냄새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냄새를 아는 사람들.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말로만 전도가 될까요? 말로만 전도가 안 되죠. 우리에서 이 페로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이 돼야 되는 거. 그 냄새를 맡고 저 사람 뭔가 좀 볼 거 있네 그러고 따라오지. 그 행동은 아닌데 말만 가지고 한다고 따라오겠어요. 행동에서는 악취가 나는데 말만 가지고 어떻게 따라와요. 말만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페로몬을 발산을 해야 돼요. 이걸 발산해야 됩니다. 이것을 맡고 따라오는 것이 전도고 이것을 냄새를 이 신앙의 전통의 냄새를 기억하고 발산하는 것이 성도고 성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향기를 맡게 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그 냄새가 바로 우리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맡을 수 있고 또 발산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의 전통의 냄새를 맡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성민들이에요.
그 성민을 전도를 시키려면은 우리가 그 호르몬을, 신앙의 전통의 호르몬을 발산을 해야 돼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에 입각하여 나의 하나의 작은 행동, 작은 생각에서 그 페로몬이 발산된다는 것을 알고 작은 하나의 마음, 작은 하나의 생각, 작은 하나의 몸짓, 미소, 말 한마디에서 그 향기가 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하나의 작은 몸짓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함으로써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동참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